목차, 동남아시아, 미중 패권 경쟁과 아세안 위 딜레마, 남중국해와 영유권 분쟁, 서남아시아, 인도의 쿼드 협력, 중국과의 국경 분쟁,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 유지와 사회 통제 강화, 다자협력 모색, 동남아시아,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아세안의 외교적 딜레마가 심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경시로 아세안 중심성의 제도적 기제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국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국 위 동남아 안보 역할 축소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아세안에 큰 전략적 관심을 두지 않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동남아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불참으로 미국 아세안 관계 소원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아세안 위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무역 흑자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및 IPEF 폐기 가능성이 있어 동남아 국가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IPEF 폐기 가능성은 미국의 동남아 경제 관여 약화로 이어져 이미 중국 영향력 아래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무역 자유화가 빠진 IPEF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관여가 약화되면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친중 외교 태도를 보이며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남아 사이의 틈을 파고들어 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아세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략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아세안 회원국 간 견해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외교 군사적 공세 강화와 필리핀 중국 간 분쟁 격화에 대한 아세안 위 침묵은 내부 분열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 군사기지 구축 및 필리핀 대상 강압 행위, 군사기지 구축 및 영유권 주장, 항군사시설을 설치하고 해군, 해경 및 해상 인병대를 배치함으로써 영유권 주장을 실효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군사적 전진기지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근해에 가까운 남중국해 남쪽 지역의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상시적인 정찰, 감시 및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필리핀 대상 강압 행위, 중국은 2022년 상반기 북허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중에서도 필리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강압 행위를 실시해왔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및 인근의 사비나 암초 주변에 대한 필리핀 해경 및 민간 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필리핀 선박에 대한 물대포 공격 및 의도적인 충돌 등 강압 행위를 빈번하게 실시해왔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에 맞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미국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필리핀의 이러한 움직임에 침묵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아세안 위중립 외교가 약화되고 아세안 중심성이 훼손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아세안 국가 간 이견이 존재하며 중국은 이를 활용해 남중국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아세안 위장국 말레이시아는 미중 경쟁 심화, 미얀마 위기, 남중국해 갈등 속에서 아세안 위 중심성과 단결성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위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말레이시아의 리더십이 주목된다. 2024년 위장국 라오스는 정치적 민감도가 낮은 경제, 연계성 강화 등에 집중했다. 제44, 45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공급망 연결성 강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동티모르 가입에 합의했으나 미얀마 내전 및 남중국해 분쟁 등 정치 안보 문제에서 회원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이슈에 대한 분열은 아세안 단결성을 저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위장국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을 준비하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아세안 위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레이시아는 동티모르 위 아세안 가입 지지와 EAS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얀마 위기, 남중국해 분쟁 등 아세안 위 도전 과제에 대한 리더십 부족 시 아세안 위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메콩 지역 개발 격차 심화로 영내 수다자 협력 또한 부진할 전망이다. 메콩 지역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가 출범하여 에너지, 교통 등 4개 분야를 지원해왔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도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메콩 지역 성장을 지원했으며 한국 또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출범 및 협력기금 신설 등을 통해 협력해왔다. 메콩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투자와 개발 원조가 집중되지만 미얀마와 라오스는 경제 침체로 개발 격차가 확대되고 다자 협력도 부진하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6%대 성장률을 유지하며 FDI 유치와 무역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나 미얀마는 쿠데타와 금융 제재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라오스는 국가 부채 관리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다.
미얀마 쿠데타와 재정이 기로 메콩강 유역 쏟아자 협의체의 실질적 성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CLMV 국가들은 브릭스의 경제적 기회에 관심을 보이며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브릭스 파트너 지위를 얻었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추가 가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메콩 지역 협력 추진이 주춤해질 전망이며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위 관점과 한국의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협력 수준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 은대화 관계 3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를 수립, 관계를 격상했다. 한국은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는 6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2024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CSP를 위한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했다. 2025년에는 신규 협력 과제 추진과 함께 CSP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5년 한국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실현을 목표로 아세안이 강조하는 AOIP 4대 협력 분야와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협력 물규 행동계획에 반영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확대할 예정이다. 서남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의 쿼드 협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며 대중국 견제의 핵심으로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것이다. 다만, 이 인도 관계는 미국이 관세 국가 및 인도-중국 국경 긴장 완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미국-인도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우위 확보를 목표로 심화되고 있으며 인도는 2025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쿼드 협력이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력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쿼드는 제도화되었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다. 인도태평양 해양 협력인 식파트너십 운영 및 합동 해상훈련 실시 등 쿼드 협력이 강화되었다. 미국과 인도는 2+2대화 신설 및 국방협정 체결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후 쿼드 협력이 중국 견제 안보 협력 강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인도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관계는 2020년 충돌 이후 악화되었으나 최근 긴장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인도는 중국과 위 추가 긴장을 피하려 노력할 것이다. 인도는 중국의 금지, 세금 공세, 투자 규제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쳤으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증가했다. 중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복귀했으며 대중국 무역 적자는 증가했다. 인도 기업들은 정부의 중국 투자 및 비자 제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연립정부 구성 후 지역 기반 정당들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한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협정을 체결하고 순찰 재개에 합의하며 해빙 분위기를 마디, 기존 협력 분야 교류 재개 기회를 얻고 중국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 인도-중국 관계는 해빙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며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경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남아시아 국가들은 양국 경쟁 속에서 해징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주변국의 경제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등 인도 주변국들은 중국의 영향력 증가와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2025년에는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해칭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시나 총리 사임 후 방글라데시 내 반인도 정서가 심화되어 인도와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 반면 중국 해군 군함이 방글라데시에 정박하면서 중국과의 국방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중국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다. 몰디브는 솔리 정부 이후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했으나 무이주 대통령은 친중 성향을 보이며 인도군 철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선 후 인도와 협력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남아시아 중소국들은 2024년 반정부 시위 증가, 정권 교체, 정책 실패, 부정부패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서 정치 사회적 변동이 컸다.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 학생 시위로 하시나 총리가 사임하고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뿌리 깊은 정치 문화와 제도적 약점으로 민주주의 확립과 개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난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부채가 증가했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어 해외 이주가 늘고 있다. 파키스탄은 정치 경제 불안정과 군부 개입으로 거버넌스 위기에 직면했고
스리랑카는 국가 부채로 2022년 국가 부도 후 대통령 퇴진을 겪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 팬데믹, 식량 에너지 부족,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난을 겪었고, 이는 대규모 시위와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졌다. 2022년 위크레마싱해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경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2024년 디사나야케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민권 역당위위회에서 2-3위석을 확보하여 헌법 제정과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마련, 스리랑카 정치 문화의 변화를 예고했다. 중앙아시아 2024년 중앙아시아는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 독점 하에 안정적인 정부 운영이 특징이다. 일부 국가에서 정치 개혁이 있었으나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는 미흡하며 권위주의 정부는 장기 발전 정책과 대외 경제 협력 다각화를 통해 정당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통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은 정치 개혁 패키지를 도입했다. 카자흐스탄은 반부패 청장 출신을 총리로 임명하고 원전 도입 국민투표를 통과시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개혁을 통해 전국을 안정시키고 WTO 가입을 목표로 무역개혁을 추진 중이다. 2023년 혼합선거제 도입 후 첫 총선에서 민주당이 64석, 부흥당이 29석을 확보했고 투표율은 74.7%였다. 2024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영내 역할이 부상하여 2025년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통령 호언 아래 권력 안정을 꾀하며 대중국 수출 의존도 심화로 통상 노선 다각화가 중요해졌다. 2025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 유지, 경제협력 다각화, 투자 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기스스탄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지키스탄은 외국 옷 착용 규제와 NCO 폐쇄로 개인 자유제한 및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은 권력 세습을 준비 중이다.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문제 합의로 긴장이 완화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폭우 피해에 대한 정부 대응 미흡으로 시민 불만이 고조되어 통제 조치가 취해졌으며 권력 세습 후 부자 권력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중앙아시아는 정국 통제 강화 및 시민 자유 제한이 예상된다. 대통령 권력 강화, 권력 이양 준비, 신임 정부 위상 강화를 위해 내부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 지역 협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에너지 다각화, 안보 협력, 기후변화 공동 대응, 수자원 공유,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이 논의되었다.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 녹색 경제 전환, 수자원 관리 공동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으며 중앙아시아 중심 협력 체계 강화와 지역화에 기여할 중앙아시아 2040과 2025에서 2027년 지역 협력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철도 건설 및 운하 건설 등 협력도 논의되었다. 2024년 중앙아시아 5개국은 15+1 형태의 다자협력을 활발히 추진,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2025년에도 이러한 다차트를 통한 협력 다각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내 러시아 영향력 축소로 여러 국가가 영향력 확보 경쟁에 돌입해드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 중국 예속 방지를 위해 협력 파트너를 모색 중이다. 2025년에도 15+1 다자트를 활용한 다자협력 강화가 예상되며 한국은 K-실크로드 전략 발표 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연대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전략적 파트너로 정상회담, 경제 문화 협력 등 교류가 활발하다. 2024년 다자협의 체계 개최 및 이주민 증가,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K-실크로드 전략 발표는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 중요도 인식을 보여준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교통, ICT 협력을 논의했고 카자흐스탄과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투르크메니스탄과는 가스전 탈환 설비 합의서를 체결하여 자원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협력 포럼 등을 활용하고 최초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실질적 협력의 심화 발전이 예상된다.